오늘은 장 본부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준비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님이 원래 화요일인데 또 오늘 월요일에 오셨어요. 잠시 후에는 오늘 빅테크 특집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과는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말 랠리의 시작이 11월부터인가요? 그 11월, 12월, 이듬해 1월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야, 시장이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 국내가 좀 약간 안 좋잖아요. 국내 시장. 상대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어갖고 있죠. 약간 제동스럽습니다만 하여간 미국은 상당히 잘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난주에 한번 결산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기준 4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우가 주간 0.4% 상승했고요. S&P 500이 1.3% 올랐고 나스닥이 2.7%가 상승하면서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2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됐죠. 다우지수가 먼저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 보였고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상승하면서 지난주에는 약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더불어서 테슬라 효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한 주인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강한 거에 가장 큰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1100슬라. 뭐니 해도 1100슬라이지 않나 싶고요. 간단히 한번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을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간 기준 7.26%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역시 마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12.5%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역시 실적이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에 대한 지출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구글도 역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6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주인공이 주간 기준 22.46%가 올라간 바로 이 기업인데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나야나. 테슬라였고요. 그다음에 약간 아쉬운 종목들이 카드 관련주들. 그렇죠. 뭐 비자, 마스터카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것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결제하고 나서 여러 가지 페이팔 스퀘어하고 인센티브를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었냐. 약간의 이렇게 짬짬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이런 게 의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쨌거나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약간의 좀 이런 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자 마스터에는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실 뭐 테슬라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약간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많이 또 기울 것 같아요. 이슈가. 왜냐하면 1위 자리를 탈환. 16개월 만에. 그 기사를 보셨네요? 그럼요. 보셨군요. 다 보고 알죠. 애플을 이기는 모습 보였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 분기 실적만 좋았어도 이렇게 탈환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마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다 윈윈하는. 그런데 지난주에 애플을 좀 이따가 우리 정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반등을 좀 했습니다.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주 최악의 모습은 아니니까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월 달 성적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우가 5.8%, S&P 500이 6.9%, 나스닥이 7.2%로 다우가 5, S&P 500이 6, 나스닥이 7로 5, 6, 7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단계적인 상승을 보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10월 상승에 일조한 기업을 간단히 보게 되면 테슬라가 44%가 올라오면서 정말 기염을 통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한 달 동안. 그다음에 MS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가 올라왔고요. 구글이 11%, 유가가 10%, 나스닥 100이 8%, S&P 500이 7%인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빅스가
3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마이너스로. 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공포지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주 공포지수가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포지수가 오히려 네. 떨고 있다. 네, 떨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얘기하면서 뭔가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나무랄 데가 없죠. 지금 채팅창에도 저 한 달 전에 테슬라 샀는데 수익이 40% 넘는다고. 타이밍이 너무 좋으셨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지금 댓글 올려주신 분은 만약에 이제 오픈스튜디오 오시게 되면 제가 한번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예, 정말요? 딱 캡처 갖고 오시면. 정말요? 진짜로요. 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통 방송하다가 어떠한 분의 얘기를 딱 뭐 오시면 뭐 해주겠다는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공약하시는 거예요? 공약입니다. 오시면 커피 한 쏘겠습니다. 대신 6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셨군요. 네. 네, 저희 방송이 좀 6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주제인데 그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온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딱 그림이 나가면요. 보시면 S&P 500이 4.3% 3개월 동안에 나스닥이 6.3% 다우가 4.3%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인 게 11월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근데? 뭐 연말에 그렇습니다. 소비 시즌은 있고 돈을 하니까. 쓰기도 하고 또 연말에 우리 주요 IB들이 종목을 막 바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인 게 지금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뭐 공급망 이슈 이런 얘기가 좀 약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게 10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 12월 해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게 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기운가요? 근데 이제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서서히 지나가는 악재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 더 뒷단에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제목을 갖고 왔는데 약간 이걸 이해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비주류 주식의 선전. 비주류가 술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류 비주류. 술과 술 아닌 거가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종목들과 그렇지 못했던 작은 종목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죠. 제가 최근에 시장 강세로 갖고 온 건데요. 주류, 빅테크, 빅5 주식이 있고 비주류. 외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거의 뭐 어마어마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약 25%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비주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75%는 그럼 비주류인 거죠?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비주류 주류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과거 5년 동안 보게 되면요. 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비주류가 85% 5년간 올라왔고요. 주류 주식이 117%가 올라왔습니다.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파이로 따져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ETF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도 자료가 안 나가고 있는데 EQL이라는 ETF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모든 S&P 500을 그냥 500분의 1로 쪼개서 넣어오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애플이든 조그만 게 상관없어. 똑같은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있고 EQL. 스파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니까 애플 같은 기업에 더 시가총액 가중을 주는 방식인데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보통 시장의 약 25%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을 5년 동안 보게 되면 얼마나 차이 날까가 오늘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스파이가 약 120% 올라왔고요. EQL이 85% 올라오면서 차지가 꽤 컸습니다. 5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스파이가 단연 더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올해는 차이가 일단 뒤집혔어요. 역전했죠. 올해는 EQL이 약 한 27%가 25% 올라왔고요. 스파이가 24%로 1%포인트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는 5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차트 그 갭도 스파이가 위에 있고 EQL이 아래에 있어요. 이 갭이 컸는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EQL이 여기 있고 스파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차이도 EQL이 앞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중평균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냥 아예 똑같이 나눴던 그 ETF가 더 선전을 하고 있다. 그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빅5들 잘 갔지만 그 외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주류 업종은 그러면 어떤 업종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업종입니다. 최근에 올랐던. 여러분 안 좋아하는 업종인데요. 같이 볼게요 한번. 네. 가장 안 좋아하는 업종이 1위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최근에 에너지가 1등이고요. 금융이 2등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다 보시면 좋겠죠. 1등 업종이 에너지가 51.64%가 올해 올라왔고요. 2등 금융이 36%가 올라오면서 2등을 차지했는데 제가 뭐 이런 비주류 업종 종목을 많은 분들이 안 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재미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뭐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비롯해서 관련된 업종이 워낙에 좋았는데 최근 1년 사이 그리고 뭐 6개월 사이만 비교해도 달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 더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저희 확인했었던 리츠 관련된 종목들 이런 비주류 업종들이 최근에 더 선방을 펼치면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졌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미국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않은 게 없다. 사기가 겁난다. 시장가에 무섭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4.4%였어요.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 혹시 그 FOMC 미팅 때 혹시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하지 않을까? 요게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매일 물어봅니다. 본부장 항상 좋은 말씀 하시니까 너무 겁납니다. 뭔가 좀 안 좋은 것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야, 4.4%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죠? 이거를 숫자를 2% 아니었습니까? 보통 2%까지 갈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4.4를 숫자를 보면서 FOMC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한다든지 테이퍼링 연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요 시스템 관계상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자료 역할을 했습니다. 손도 이렇게 그려보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본부장님과 이야기는 충분히 나눠본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전혜원 부장 만나러 가보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혜원 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남자셨잖아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죄송합니다. 빨간 장미를 강조하셨다. 예,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에 빨리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반응이 너무 좋았죠. 아, 네. 지난주에 그 MSCI나 뭐 블랙락 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지수 비즈니스라든가 파이낸셜 데이터 관련된 걸 하는 기업들에 대한 걸 소개해드렸더니 반응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연락도 안 했던 예전 동창들도 연락이 와서 그것 때문에요? 네, 실제로 왔습니다. 사도되냐? 예, 심지어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지인들이 오랜만에 그걸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네 가지 중에서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MSCI를 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계속 뭐 제가 째려보니까 더 가는 건지. 그 보니까 뭐 지난 한 달 동안 그 S&P 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한 11% 정도, 뭐 11.6% 정도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MSCI도 거의 뭐 9.29%인데. 방송을 하고 또 좀 다행히 올랐어서 저희는 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올랐으니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좀 또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시장이 좋아서 그랬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섹터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봐야죠.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전 부장 자료를 미리 봤는데 전 부장이 이 추세를 정확히 찝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궁금해하죠. 네, 정확히 자료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이 못 나와서 주가 막 빠지다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약간은 회복하면서 낙폭을 줄였죠.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같은 기업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짜 우등생은 시험 당일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전날. 아니, 우등생이셔서 잘 아시나 봐요. 제 친구가 우등생이었고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봤어. 우등생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실적 당일날 좀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한번 오늘 그 자료가 준비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말로 할까요? 지금 컴퓨터 뺏겼습니다. 한번 제가 애플부터 볼 건데 애플이 우리 부장님 쭉 보셨습니까? 흐름을? 네, 봤습니다. 아마 기도하셨죠 그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의해서 차트가 보면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어차피 이제 플러스는 못했는데 혹시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관심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 핸드폰으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다들 보셨을 텐데 좀 아무래도 걱정을 하셨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에 공급망 이슈의 타격을 아무래도 가이던스에서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가가 마이너스 3.5%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장중 고가가 마이너스 1.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4.04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1.82에 끝났으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끝난 모습이었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제가 손을 쓰면은 장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애플은 장중 차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가 매수세가 장중 내내 완연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도 이제 역시나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마이너스 4.25%에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 고가가 마이너스 2.08.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5.03, 종가는 마이너스 2.1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중간에 약간 변동은 있었지만 장 종료 30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장 종료쯤에 많이 모이면서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두 번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애플 보셨고요. 그렇죠. 밑에 저 빨간색이 바로 저 일중 차트예요. 그래서 완연하게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마존. 다음 장표 넘겨주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장 종료 30초 동안, 30분 동안에 급격하게 막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일봉 차트를 보셔도 전고점까지 지금 한 11% 정도가 아직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빅테크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랑 아마존은 여전히 저 구간에 있고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실적이 나온 후에도 플러스 양봉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땡기는 모습이 나온 게 좀 긍정적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저 이 나가는 그림은 그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죠? 주인분들이 본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시면 종목 검색을 하셔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 저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데이 일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회색 화살표는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건 안 나오죠, 그건? 맞습니다. 안 나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이야기할 텐데 사실 뭐 빅테크 많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기도 하고 또 그 ETF 중에서 QQQ를 그렇게 또 사랑들 하시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ETF는 TQQQ죠. 3배짜리. 발음 잘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제 뭐 인덱스 ETF, 인덱스라든가 이런 비즈니스에 이어서 사실 다 아는 빅테크를 좀 준비한 게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빅테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나 갖고 있다 여쭤보죠. 그러면은 이제 여쭤봐요. 아마존은 그럼 어떤 걸 보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냥 좋으니까요. 아마존이니까. 그리고 또는 삼성전자 살 때 삼성전자 왜 사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삼성전자니까 샀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아마존이니까 샀어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사실 대다수였어요. 제가 만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 아마존을 사야 되는지나 왜 아마존이 어떤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말씀드리면 아 그런 게 있었군요라고 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오늘의 특집 빅테크 중에 아마존을 좀 제가 한번 아마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장표를 아마 뭐 좋은 게 많으니까 아마존 아니까. 이런 네이밍책이 좋은 죄송해요.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 좋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어떤 분야가 가장 좀 돈을 잘 벌고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일까요? 네,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와의 밀당이 좀 진행되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을 항상 좀 잘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뭔진 모르지만. 네, 이뻐요. 네, 자 저게 뭐냐면 빅테크들이 every minute 1분 매 분마다 과연 돈을 얼마를 벌까? 1분이요? 네, 산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애플이 지금 시간당, 그러니까 1분당 원미닛당 95만 불을 벌고 있습니다. 95만 불. 예, 지금 보시면 가장 12시에 아마존 마크 왼쪽에 달러로 956K 슬래시 미 보이시죠? 애플은 1분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1,5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848이니까 8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 90억 정도에서 95억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1분 사이에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뭐 손흥민 선수나 또는 이제 뭐 메시 선수가 뭐 주급을 얼마 받아서 우리가 한 주에 그냥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은 얼마를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저렇게 팬맨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더라고요. 팬, 뭐 맹 이렇게 불렀었는데 중간에 테슬라가 들어가서 팬맨 좀 저를 얘기하는 건가? 뚱뚱한 남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약간 어감은 좀 그렇지만 테슬라가 들어간 저렇게 팬맨으로 요즘에 부르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표를 좀 넘겨주시면은 다음의 내용을 제가 또 자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작년 7월 데이터인데 아마존의 매출 구조는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을까? 그러면 보통 여쭤보면 그냥 뭐 전자상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쿠팡이랑 비슷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온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떼다가 쉽게 말해서 판매라는 것 부분이 50.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 오후 5시 방향을 보시면 Third Party Seller Service. 이게 막 흔히 말하는 제3자 판매 방식.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행커님이나 또는 입점해서 그렇죠. 저희 같은 일반 이런 어떻게 보면 셀러들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서드 파티 제3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매출이 이제 20%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한 자릿수도 안 됐었는데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6시 방향에 AWS 12.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알고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사업부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다음, 실제 이게 보게 되면 이 광고도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이 이 3자 판매 때 그러면 이제 여도원 앵커가 있고 여도원 앵커의 어떤 뭐 그 여 상점이 있고 전 부장님의 전 상점이 있다 그러면 웃기네요. 여 상점 제가 누구한테 광고를 돋보이냐면 돈을 많이 내신 분. 그쵸. 광고 수익을 만약에 10,000원 내고 10만 원 저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오픈마켓 같은 데 가보면은 3위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광고 이게 붙어서 그게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면은 검색했을 때 제일 3위에 뜨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광고에서는 별로 그 활약이 없었는데 이러한 3자 판매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광고 수익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너무 이렇게 이게 보면 더하면
3자표가 더하면 70%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아까의 독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지만 실제 북미에 가게 되면요. 네. 아마존이 없으면 절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또 배송 서비스도 엄청 빨라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류센터를 많이 생성하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전 부장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 부장님. 네, 전 사장님이. 네, 일단 좋은 말씀이셨고요. 네. 두 번째 장표를 또 이제 제 얼굴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 장표 좀 준비를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죠? 아마존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Amazon is at war with everyone. 아마존이 지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얘기인데 가운데 아마존을 기준으로요. 초록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아마존이 현재 owned entities 직접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고요. 그리고 홀푸드도 아마존 거였군요. 네, 인수했습니다. 한 4년 된 것 같고요. 3, 4년. 그리고 가장 외곽에 약간 지구로 치면 외곽에 있는 지각 부분에 빨간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competitors,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뭐 뮤직, 스트리밍, 뭐 스마트 스피커, 뭐 오디오북스, 이커머스, 뭐 그로서리스,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리고 뭐 비디오 게임, 푸드 딜리버리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갑자기 손글씨지 하실 텐데 이게 제프 베조스가 직접 냅킨에다 쓴 메모예요. 냅킨에다가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 직원들한테는 약간 성지 같은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플라이 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플라이 윌, 그래서 돌아가는 바퀴와 같다. 그래서 이걸 냅킨 스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셀러들, 판매자들이 이제 물건 셀렉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구매를 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소비자들의 경험을 늘려주게 되겠죠. 그 구매를 함으로써.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들어오는 인입이 되는 트래픽이 발생을 하면서 그 늘어난 사람들이 다시 또 셀러들의 그 뭐 샵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다양한 다른 물품들을 또 등재를 하면서 경험이 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저절로 성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되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낮은 조달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를 10원에 떼어서 파시던 거를 이제 많이 사서 고객들이 많아졌으니까 뭐 7원에 떼어서 판다거나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스스로 낮추시게 되면서 이제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낮은 가격을 제공했더니 더 많은 고객들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또 트래픽이 늘고 셀러가 또 물품을 늘리고 이런 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만드는 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잘 보시면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 첫 화면이 모든 고객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처음에 들어갔을 땐 그런데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로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어느 화면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어느 물품을 오래 보고 있었는지 또는 관심을 표시했는지를 다 빅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음 화면으로 이제 다시 아마존닷컴에 접속을 하였을 때는 첫 화면을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했던 물품 위주로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반응형이군요. 반응형.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단하네. 하면서 매출이 실제 15%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다른 어떤 쇼핑몰들은 한 6%, 7% 정도 느는데 아마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재밌어요. 아마존에서는 무조건 사이트를 0.6초 내에 로딩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아마존에서 조사를 했더니 1초가 딜레이 됐더니 그 1초 눈 깜빡이는 시간만 지나가도 고객들은 이탈이 되더래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속도와 연관되는 거지 아마존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은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 복불복일 수 있으나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본인의 사이트를 제공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1초가 딜레이 되면 1.6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그때 트래킹이 됐었대요. 그래서 실제 아마존 사이트 화면이 떴을 때 우리는 한 화면을 보지만 그 안에 보이는 문표별로 사업부가
전부 만약에 로딩이 늦게 뜬다. 첫 화면에서 우리 만약에 뭐 이 신발 사업부가 늦게 떠, 그럼 그 사업부에 알람이 뜨면서 바로 즉각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세 번째가 이제 무료 반품의 감동. 지금은 무료 반품이 흔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존이 실제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 그 흔히 말하는 뭐 텐트를 시켰는데 그게 찢어져서 온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그냥 이걸 그 흔히 말하는 고객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아마존 프라임의 서비스에 가입된 사람이고 물건을 굉장히 잘 사주던 트래킹이 있는 우리 충성 고객이네. 아, 그냥 우리 반품비 안 받고 무료로 그냥 새 거 하나 보내줄게. 가끔 물건을 그냥 반품하겠다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요거 뭐 물건이 망가졌어요 이러면서 오면은 그냥 가지시고 새 거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런 그렇죠.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아마존과. 그러면서 그 여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로스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져왔던 게 아마존의 성장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시면 이번처럼 아마존이 공급망 이슈로 단기적으로 흔들렸을 때 아, 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지금 보면은 미국 내에서 전자상거래의 넘버1은 역시나 아마존인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경쟁하는 그 사이트 여러 가지 기업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좀 막 치고 올라올 만한 아마존의 파이를 좀 갉아먹을 만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월마트라든가 월마트도 뭐 이제 우리 장본부장이 워낙 말씀을 잘 해주시고 많이 해주셔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월마트가 그 이커머스 쪽도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마존하고 그런 부분이 또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예, 그래서 그거랑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은 과연 얼마를 벌까요? 예, 작년 기준으로 309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매출이 약 320조 정도 됐었고요. 이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매출보다도 훨씬 더 앞도는 매출이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신사업 궁금하시다 그랬어요. 네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도별로 매출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진한 파란색이 아마존닷컴의 북미 매출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해외 쪽 매출이겠죠.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뭐 투자자분들이 또는 시청자분들이 해외 직구를 아마존을 하실 때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요 회색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까지 자료였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쿠팡으로 치면 로켓 배송 같은 거겠죠. 그렇죠. 뭐 돈을 얼마 내고 빠른 배송을 받는 건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2020년에 이제 2억 명을 달성했다라고 그때 아마존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회원료가 1년에 119불,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비해서는 좀 값이 비싸죠. 높은 편이네요. 좀 비싸네요. 네. 한 달에 12.99불이니까 한 13,000원, 12,000원 이 정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억 명이 1년에 119불을 내니까 아, 이걸 제가 잘못했군요. 월로 했을 때는 약 3조 원. 1년을 치면은 거의 30조 가까이가 회원료로 들어오는 수입이더라고요. 2억 명으로 단순히 곱하기 119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만 보는 서브스크립션 레버뉴, 구독 쪽 매출도 이번 직전 분기 때 8조 정도가 나왔고 곱하기 4하게 되면 1년에 30조 이상을 벌고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로만 버는 게 아니라 구독 레버뉴로도 이렇게 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준비한 자료 보시면 넷플릭스의 레버뉴와 아마존의 구독료 레버뉴가 거의 흡사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위에 빨간색이 넷플릭스죠? 맞습니다. 밑에 요 주황색이 아마존 피예요. 의외로 좀 놀라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다음 2위로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입니다. 스트리밍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존 프라임을 도대체 당신은 왜 씁니까? 라고 서베이를 해봤더니 요게 이제 2018년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무려 79%의 서베이 대상자들이 프리시핑, 무료 배송 때문에 1년에 12만 원을 내고 쓰고 있어요. 우리도 쿠팡 그 로켓 배송 쓰는 게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때문에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쓰고 있어서 너무 편해요. 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였거든요. 이게 2018년 자료가 이랬으니까 지금도 제가 최근 걸 좀 못 찾아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기 요 공식 사이트를 어제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걸 들어가서 안 보시면 잘 못 느끼셔서 예, 지금 보면 원데이 shipping도 free, 투데이 shipping도 free, 그리고 same day delivery가 생겼어요. 이게 당일 배송이죠. 이젠 당일 배송까지 합니다, 아마존이. 여기 요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직역을 해보면은요, 35불 이상 구매할 때는 무료로 배송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certain cities, 특정 도시에서는 per order, 한 오더당 2.99불을 내면은 예, 배송을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사실 무료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쓰고 있다. 예,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클라우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클라우드가 정말 효자고요. 점유율이 1등인 거죠, 지금? 네. 전 세계 마켓쉐어 1위를 32% 정도를 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의 60~70%가 아마존 웹서비스 이 클라우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에서 20% 정도지만 영업이익에서는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캐시카우가 돼가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 자료예요. 네. 제가 다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클라우드 쪽만 가져왔는데요. 예, 전체적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9%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운영 수익 같은 부분도 38%.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보면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매출, 뭐 순이익, 뭐 현금 흐름이 다 다운이 됐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게 아마존 웹서비스 부분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분기까지 표이긴 합니다만 분기별 매출 추이예요. 아마존 웹서비스에. 그리고 요 주황 색깔이 오퍼레이션 프로핏이니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30에서 40%가 나옵니다.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고객에게 싸게 돌려주고 싸게. 이익을 남기지 말자. 최대한 고객 만족을 높여서 나중에 돈을 벌자인데 아마존 클라우드는 이렇게까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이제 이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자, 아마존 클라우드를 도대체 그렇게 많이 쓰고 돈을 번다는데 과연 누가 씁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만 보셔도요. 스타트업부터 게임 업체, 파이낸스 리테일, 심지어 방송사, 대기업들이 다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우아한 형제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많이들 드시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도 자체 서버 센터를 얼마나 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앱일 테니까요. 근데 자체 데이터 센터 쓰는 것보단 그냥 이 웹상의 클라우드에다 아마존에 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시켜서 여기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오늘 주로 전내훈이라는 사람은 치킨을 많이 먹었네. 그럼 치킨 관련된 할인 쿠폰을 집 가까운 데를 띄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례까지 나가고 있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자체 인트라넷을 쓰지 않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이런 업체를 통해서 맞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MBC도 보이는데 제가 뭐 당연히 이 기업 사정이니까 모르겠지만 나 혼자 산다를 내가 오늘 보고 다음날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올라왔다. 근데 그 네이버에서 내가 눌러서 볼 때 그 스트리밍을 MBC 자체 서버에서 스트리밍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보내줄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왜 쓰느냐? 예, 돈이 들어가니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하나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포함이 안 돼 있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AWS 쓰십니까? 저희도 AWS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약간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훌륭한 자료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여기 심지어 당근마켓도 있어요. 당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SNU 서울대학교 병원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그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여기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삼성의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도 매년 5,700억씩 내고 있고요. 애플도 고객사였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나 헬스케어 이제 신규 비즈니스들도 계속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뭐 커머스 부분 외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영업 이익률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아마존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아마존이 좀 지루하다, 너무 크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의견도 있지만 요 자료를 보고 나서는 약간 또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회가 마련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알찬 자료 준비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훈 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답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자,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사실 저희 3프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많이 이렇게 모셨던 그리고 네, 강의까지 만들었던 분인데 요즘 굉장히 핫하시더라고요.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어디 주로 나오셨습니까? 라디오, TV, 뭐 유튜브 채널 키면은 제가 봤을 때는 AWS가 저를 이끄는 게 아닌가. 근데 어쨌거나 3프로에서 출발해서 그쪽에 나오신 거니까. 그리고요. 3프로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가 지금 또 강의로 마련해 있잖아요. 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의 강의 잠시 후에 여러분 방송 끝난 다음에 3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순위를 이렇게 좀 밀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애플이요? 네. 그래도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주의 상당 부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갖고 계시거든요. 둘 다. 네, 분산 투자하시는 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골고루 갖고 계시고 ETF를 통해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냥 행복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2조 4,900억 달러 되면서 1위로 또 올라섰고요. 한 2% 또 올라갔죠.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그리고 그 애플은 조금 밀렸습니다. 어찌됐건요. 2조 4,600억 달러가 나오면서 1, 2가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좀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선도했죠. S&P 500이 59번째인가 일단 지난 주말에 최고가를 가면서 여하튼 저도 10월은 그렇게 재미없을 거라고 봤었고 반면에 이제 애플은 이제 소폭 떨어졌지만 주목하는 건 어떤 양복이 났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주간 단위 또 플러스가 나긴 났어요. 맞습니다. 아마존도 플러스 났거든요. 다만 애플은 일단 크게 일단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어떤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여전히 갖고 가셔도 된다 보고 있고요. 참고로 보면 두 곳 정도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오펜하이머나 바클레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5달러, 3달러씩 올린 곳도 있고 내린 곳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 이제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참고로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AWS의 고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앞서 저도 잠시 전에 들으면서 이야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랑 같은 동호회를 엮으면 되겠다. 같은 우리 AWS 쓰는 사람들인데요. 여하튼 대단한데 여하튼 아마존은 트위스트라는 곳만 목표 주가를 오히려 조금 올려왔고요. 목표 주가는 주로 하향에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내렸기 때문에 가이던스 내린 만큼 주가는 좀 내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되겠고 여전히 이 모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위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은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곳은 하나도 없다는데 일단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째 테슬라가 이제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는 1,11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불과 며칠 전에 1,000달러 가냐 했는데 이제 1,100달러 넘어섰고 최근 언론에서 보면 뭐 2,500달러 갈 수 있느냐 얘기 거기 이제 한복판에 이제 짐 먼스터라는 사람도 나왔고 얘기하고 뭐 말씀드렸는데 여튼 뭐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마켓워치 기사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어저께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최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켓워치 기사가 왼쪽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한번 보시죠. 마켓워치의 원본을 들어가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자기네가 애플과 비교해서 애플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시장에서 없던 세상을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시장을 지배해왔고 어느 정도 주가에 형성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스토리를 쫙 하면서 테슬라랑 비교한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2035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럼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얘기를 나왔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또 미주미에 또 숨은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계시네요. 저희가 이 나름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박 선생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할 수가 없죠. 저희는 필요도 네, 없고 그렇죠. 마켓워치에 그 기사를 소개해 놓은 거니까 혹시 궁금하십니다. 다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 보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럼 더 보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테슬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적인 좀 낮게 했나 보네요. 좀 낮게 했죠. 다만 이거는 냉장의 숫자를 갖고 애플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그럼 이렇게 다들 올라가는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주식에 투자하겠냐는 거죠. 뭘 사야 되죠?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제일 무난한 것은 이거예요. S&P 500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지금 오늘 보시는 분이 한 10,000분 정도 조금 넘으시잖아요. 지금 14,660분. 네, 14,000분 중에서 제가 이제 혼자 느끼기에는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이 중에서 1,50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얼마 안 되죠. 1,500분이요? 네. 많으면. 네, 많으면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1,500분 중에 한 1,400분 정도는 미국 주식 하신 지 한 2년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최근. 네. 네. 그렇지만 저는 3년이 안 된 분은 다 줄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그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무난한 것은 S&P 500이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S&P 500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크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장된 ETF.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은 캐나다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1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장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에 하는 건데 그냥 S&P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59 정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가격이군요. 네, 한 주당이요. 그래서 한 주당이 되겠고요. 뱅가드나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각각 VOO, IBB입니다. VO, IBB요. 각각 $420, $460인데 가격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운영 보수 수수료가 V랑 IBB가 조금 쌉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인이 1등 회사잖아요.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비싼 거고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이 다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가격 한 주당 사기 쉽지 않은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주린이 분들, 젊은 분들, 젊은 직장인들 저축 삼아서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최적이 저는 SPLG라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하는 건데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렴이로 나옵니다. 저렴 버전으로 한 $50. 근데 저희가 많은 곳에서 이벤트를 많이 했을 때 보면 이게 $30도 살 수 있었는데 올라서 $54입니다. 어찌됐건 한 주당 $54.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방송국이나 이렇게 PD나 젊은 보면 매주 이거 한 주씩 사라 그럽니다. 그냥 이걸 사라 그럽니다. SPLG. 그래서 SPLG는 다 배당도 똑같은데 스파이보다 똑같은 회사지만 저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약간 적지만 운영 보수 수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오히려 또 저렴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축용입니다. 저축용 이거는. 그래서 트레이딩용보다는 저축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 이렇게 자제분들, 뭐 아드님, 따드님, 애기들 할 때 저는 최적의 SPLG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소파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소파이라는 걸 써서 만든 ETF가 소파입니다. SFY. 네, P가 아니라 스파입니다. 스파인데 스파이는 $17입니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에 $9, $8 했을 때. 그때 뭐 이벤트 참여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금 $17 수준인데 이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보수 수수료가 오히려 하나도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요. 무료. 예전에 잠깐 또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고 배당도 다 줍니다. 약간 또 성장성을 약간 가미했다고 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S&P 500에 테슬라가 안 들었을 때 먼저 들었어요. 얘가.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S&P 500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배당도 다 똑같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무난한 것은 이거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가들 이런 분들 보면 절반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라. 이거부터 쌓으시라. 그럼 이런 걸 보유하면 대략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그건 S&P 500 그대로 쫓아가는 거니까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1920년대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90년을 생각하면 배당 포함해서 재투자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10%라고 생각해요. 연평균 10%가 그동안의 경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요? 복리로 되잖아요. 계속 투자 쭉 하면. 그렇죠. 연평균 10%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10년이죠. 리만 사태 이후에는 약간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리만 사태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리만 사태 때 이후만 보면 연 15%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 통계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한 연 7에서 8% 정도 목표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10% 분명히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연 7에서 8%. 다만 S&P 500을 이기는 건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절반 정도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 제일 먼저 할 주식은 ETF가 제일 편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싫어하시죠.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코스피를 생각하거든요. 지수 갖고 돈 버냐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랑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미국의 S&P 500가는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경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중요한 건 S&P 500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SPLG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한 $53 정도 합니다. 세상 최고치. 지금 SPLG랑 SPYG랑 무슨 차이냐고. 그건 그로스죠. 네. 그 뒤에 V가 들어가는 건 밸류고 G가 들어간 건 그거 있는데 SPLG는 SPR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 ESG에 관심이 있다면. 지속 가능.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인도 이것만 계속 사는 친구가 있는데 ESGU입니다. ESG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ESG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찌됐건 ESG, US가 들어가는데 미국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S&P 500 기업 중에서요. E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100기업 70여 개를 뺍니다. 500개 중에서 170개 정도 빼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가 예를 들어서 공해를 많이 배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량 살상 무게에 들어간다거나 예, 또 본부장이 저 때문에 멀리하게 된 담배. 뭐 게임 뭐 이런 것. 담배 게임 도박 그런 것들이 약간 빠지는데요. 이건 선호도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S&P 500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생각으로 보면 좀 블랙락에서 그 레리 핑크 회장 이런 것이 더 아웃퍼폼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논리적 설득력이 약간 적고요. 여튼 S&P 업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ESG 운동에 좀 동화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 화제의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단연코 엑슨모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화제의 주식은. 왜냐하면 지난주 화제의 주식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하고 이제 올라간 거는 테슬라고 떨어진 것은 아마존이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 1위 하면서 세상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제의 주식이라 뽑지만 전 세계에서 이걸 뽑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뽑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엑슨모빌이요.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웠죠. 작년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배당을 못 준다. 배당을 컷하는 거 아니라는데 배당을 계속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내내 본부장님이 엑슨모빌 해야 된다. 지금도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쉐보론을 했고 엑슨모빌이 이제 다우에서도 빠지는 아픔을 겪었던 주식인데요. 엑슨모빌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인상.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엑슨이요. 배당을 87센트에서 88센트로 고작 1센트밖에 안 올렸어요. 1센트. 이걸 많은 분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하시지만 이 회사가 3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우리 배당 귀족주의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2019년에 배당을 인상하면서 2020년까지 하면 조금 한 해가 들어가면서 2020년보다 한 2센트 정도 연간으로 더 줬어요. 근데 이번까지 안 주면 작년이랑 똑같아져서 배당 기준에서 빠집니다. 배당 귀족주. 네. 1센트를 올리면서 배당 귀족주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웃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미국 증권에 속해 있는 미국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미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그리고 내노라는 오래된 기업 배당 귀족주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주와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주자 친화적인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엑슨모빌이다. 그래서 오늘 엑슨모빌을 화제 주식으로 제가 선정했고요. 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저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고 그게 미국 주식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이다. 장점 중에 하나라 그래서 오늘 감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유가 때문에 워낙에 좀 핫해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됐는데 사실 뭐 유가 이외에 만약 유가가 안정화를 되찾는다고 해도 앞으로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워낙에 사업 영역이 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기 배당 귀족주는 말이죠. 25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이 받는 하나의 이제 그 고유 명사죠. 근데 네. 25년 연속 뭐 올라온 게 있습니까? 25년 연속 몸무게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연봉이 연봉은 똑같아요. 네, 연봉 똑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 연봉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 올라오기 힘든 게 사실 배당인데 39년이면 정말 대단하다. 저희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 나이하고 똑같은. 누구 39년. 나이요? 제 나이하고요. 아 동생이세요? 39년생. 정말 이게 알겠습니다. 미국 그 기업은 정말 투자할 때만큼 장기 투자하는 데 많고 사실 이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연금으로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좀 분산 투자가 정말 생명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이런 매력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프로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저희 편집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빨리 올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그런 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꼭 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딱 들어오시면 업로드 돼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